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캘리그라피 키트를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성은 간단하게 펜, 그리고 봉투랑 엽서, 그리고 이게 안내문이고요. 뒤에는 연습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어, 문장으로 해서 연습을 하셔서 봉투나 엽서에 적용을 해서 직접 쓰고 싶은데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고요. 이 안내문은 글씨를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키트를 직접 이제 사용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넣은 거고, 오늘은 펜이 익숙하지 않고 글씨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연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 후에 봉투나 엽서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붓펜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붓펜이 일반 볼펜보다는 얇고 굵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만큼 사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내가 붓펜을 처음 사용해보거나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힘을 최대한 빼서 얇게. 저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좀 연습을 해서 펜이랑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좋고, 연습을 하실 때는 조금 극단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힘을 뺄 때는 진짜 약하게, 그리고 힘을 줄 때는 조금 무리해서 좀 세게. 이게 연습을 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냐면, 글씨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습할 때는 이렇게 굵기 조절을 나름대로 해서 하시지만 실제로 글씨를 쓰다 보면 본인이 펜으로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되고 보면은 이 붓펜을 사용했을 때의 가장 큰 매력인 이 굵기의 차이에서 뭔가 캘리그라피 느낌을 우리가 많이 내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져서 일반 펜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더 힘을 빼고 조금 더 힘을 주시는 방향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극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글씨를 쓸 때 룰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키트를 구성할 때 저의 글씨체에 반영되는 획이, 올라가는 획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힘을 빼서 써주시고 꺾여져서 내려올 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씨 어떻게 적용이 되냐, 예를 들어 기역을 쓸 때는 한번 올라갔다가 꺾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 올라갈 때는 힘을 빼주고 내려오면서 조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살짝 뺐다가 꺾어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내가 가라는 글씨를 쓴다 라고 한다면 이 아 모음에서 이 획이 내려오고 이 획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럼 이것도 내려올 때 힘을 좀 주시고 올라갈 때는 힘을 살짝 빼서. 나 같은 경우도 내려올 때는 힘을, 이거는 글씨가 반대네요. 이게 기본적인 룰인데 쓰다 보면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모든 글씨에 100%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한 80%는 이런 룰이 적용이 되고, 예외적으로 니은 같은 경우는 저는 내려갈 때 힘을 빼고 올라갈 때 조금 힘을 주거나, 뭐 내려갈 때 힘을 줬다가 올라갈 때 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어쨌든 거의 기본적인 글씨의 룰은 올라갈 때는 힘이 빠졌다가 내려갈 때는 좀 힘이 세지는 거. 오 같은 경우도 내려갈 때는 조금 진하게,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힘이 좀 약해지고, 내려갈 때 힘을 주고. 이 획이 저는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남들은 이렇게 일자로 쓰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곡선을 져서 모음을 쓰는 편이라, 이렇게 하면 내려갈 때 힘 줬다가 올라갈 때 힘이 빠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이런 글씨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이 같이 들어있는 펜이 이 한 자루로 꽤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고 여기 연습 다 하시고 제공되는 봉투나 엽서까지 다 사용을 하셔도 이 펜은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본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까만색 글씨랑 나머지는 이렇게 회색도 약간 단계별로 해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다 하신 후에는 이 연습지 말고 새로운 연습지에 이제 윗그림 없이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진해지고 다시 살짝 연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글씨의 흐름이 있는 대로 붓펜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쓰면서 느끼실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글씨가 내려갈 때 힘이 들어가고 올라갈 때 힘이 빠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룰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만 해주시고, 쓰다가 이거는 내려가는 획 아닌데 왜 선이 짙은 것 같지? 뭐 올라가는 획인데 왜 선이 짙은 것 같지? 그런 부분은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이 본문 있는 대로만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 회색 가이드 부분 있잖아요. 회색 가이드 부분을 너무 막 이렇게 넘지도, 이렇게 넘어도 조금 안 이쁘고, 그렇다고 너무 힘을 빼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이 회색 부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의도한 대로 글씨가 안 써지는 거니까 최대한 이 회색 선이 완성을 했을 때 이 까만 글씨가 이 회색 부분 가이드를 다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근데 또 너무 초과해서 너무 글씨가 뚱뚱해지지는 않게 유의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맨 앞장에 이렇게 내용을 썼듯이 붓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회색 글씨 쓸 때 넘치지도 않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캘리그라피는 글씨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필기하거나 공부할 때 사용하는 글씨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일반적으로 내 글씨 쓰는 속도를 맞춰서 쓰겠다라기보다는 좀 그림을 그리듯이 색칠을 하듯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글씨를 쓸 때는 저는 글씨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빨리 쓰지만 좀 더 이쁘게 모양을 다듬어가면서 쓰고 싶다 할 때는 속도를 좀 많이 낮춰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써주시면 되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꺾어서 넘어가는 부분이나 꺾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을 여기 이 곡선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삑하고 꺾이거나 이 붓이 이렇게 날아가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펜이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곡선 힘을 줬다가 빼고 줬다가 주고 줬다가 빼고 뺐다가 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고 단어 연습을 쭉 하시고 뒤에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연습을 하시고 문장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2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서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딸이다. 그러면 딸만 넣으시면 되고 아들 부분은 지워서 딸이랑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 뭐 엄마한테만 줄 거다. 그럼 이 부분은 지우고 엄마를 이제 이 가운데쯤으로 정렬을 맞춰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구도나 줄넘긴 이 간격 등을 토대로 해서 연습한 단어들 적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굉장히 많은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연습을 하시면서 펜이나 글씨가 좀 익숙해지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으로 글씨의 굵기가 달라지는 룰을 따라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여기 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적용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번 키트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직접 봉투나 엽서에 글씨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봉투에 쓸 때, 엽서에 쓸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봉투랑 엽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내가 글씨를 쓴다고 하면 처음부터 바로 밑그림 없이 그림 그리는 게 그림이 많이 연습된 사람이 아니면 힘든 것처럼 글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연습을 했던 이 문구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대충 구도를 잡아보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해요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8칸 정도가 필요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트까지 포함을 해서 11칸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배분을 대략 해보는 거죠. 부모님 건강하세요. 하트. 이런 식으로 대충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보시고 글씨를 연한 선으로 대충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대략 가운데 칸에 맞춰져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느낌으로 밑그림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붓펜으로 그 위에 덧대서 써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쓰세요. 빨리 쓰면 글씨가 무너지고 연습을 한 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한 글자 한 글자 이쁘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는 미끄럽지 않은 종이로 제가 제공을 해드려서 쓰자마자 바로 만져도 사실 번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연필 자국으로 밑그림 가이드 했던 거를 지워주시면 번지지 않고 이렇게 엽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봉투에도 똑같이 이번에는 다른 문구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뭐 어버이날 문구랑 상관이 없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는 행복한 2021년 하트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혹시 숫자를 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글자 간격을 주는 것보다 좀 더 좁게 주셔야 돼요. 숫자 같은 경우는 뭐 글씨는 이렇게 한 글자씩 차지를 한다고 하면 숫자는 조금 간격이 좁아요. 쓰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글씨 숫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진 않죠. 보통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래서 내가 숫자를 본문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간격을 글씨보다는 조금 좁게 넣어주시고 이것도 밑그림으로 쓰다 보니까 이 봉투에 비해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러면 지우시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밑그림을 잡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가 완성이 됐고 이 봉투도 바로 만져도 번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우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1분, 2분 정도 자연 건조 해주신 후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엽서랑 봉투가 완성이 되고요. 연습을 하신 후에 이렇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엽서랑 봉투 혹은 집에 있는 다른 종이에도 충분히 적용을 하실 수 있고,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이나 주변에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